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국 대공황이 곧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인데, 이건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루치르 샤르마르는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의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해요. 2025년에 미국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 매크로 투자 총괄까지 했었던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금융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2025년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한 시장 전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거의 예언에 가깝거든요. 근데 2024년에도 2024년에 주목해야 될 10가지 트렌드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 2025년에 시장 붕괴되고 미국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루치르 샤르마가 2024년에 주 이제 예언했던 내용이 뭐 과잉 민주주의, 뭐 이민 반발, 폭락 없는 경제, 미국의 시장 지배력 유지될 거다, 중국이 경제가 도전될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 논의가 이제 계속 될 거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거다, 등등등등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연말에 이 사람의 발언들이 대부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25년에 발언한 내용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지금 미국 경제 무너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통방통하신 분이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가지 내용, 이 샤르마가 2025년에 대해서 예언한, 금융 엘리트가 예언하고 있는 10가지 전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이제 기사예요. 이제 루치르 샤르마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10가지 트렌드, 2025년에 대한 10가지 트렌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 제 열혈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구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로 내용을 받아가지고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샤르마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컨트레리안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트레리안은 역발상 투자나 저평가 투자를 의미를 해요. 근데 제가 추측했을 때는 아마 역발상 투자가 먹히는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잘 안 먹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주식을 사서 보유하기만 했어도 무조건 수익이 났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30년 동안 8,000% 폭등을 했어요. 즉 성장주 위주로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엔비디아 매수, 묻지마 테슬라 매수, 묻지마 애플 매수, 이런 전략이 더 잘 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A라는 한 기업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막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 회사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 딱 투자를 했다. 그럼 이 회사 주식은 계속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B라는 성장주,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구글 이런 기업이라고 쳐볼게요. 이 회사 주식은 계속 올라요. 아, 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아, 떨어질 때 사야지 했는데 계속 올라요. 그냥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나스닥 지수가 지난 30년 동안에 8,000%가 올랐고,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나스닥 지수가 기록적으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장주가 이제 많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발상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 성장주랑 가치주가 원래 반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많이 폭등을 했으니까 그럼 가치도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성과가 어땠을까? 이걸 비교해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건 스탠리 주가지수에서 성장주 대 가치주로 나눈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는 성장주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즉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이 지표가 상승을 하고요, 이 가치주들이 위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지표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난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이 지표가 쭉 급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할 때가 언제냐면 보통 성장주가 폭등을 했을 때입니다. 가치주에 비해서. 참고로 성장주는 그냥 쉽게 말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처럼 기술 위주로 상승하는, 주가가 비싸더라도 미래의 기술력을 담고 있는 회사가 보통 성장주고요.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서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이런 회사들이 보통 가치주예요. 근데 지금은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닷컴 버블 때를 그냥 씹어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자금 쏠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가치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거의 손가락 빨았습니다. 워렌 버핏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게 애플에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랑 정반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트렌드는 성장주 플러스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이제 소수의 빅테크 성장주 대기업들만 주가가 미친듯이 폭등하고 나머지는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정확히 반대되는 주식들이 가치주 플러스 중소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주식시장에 숨어있는 이제 알짜 강소기업 같은 회사들의 주식이죠. 이런 회사 주식들이 많이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하고 반대로 투자하는 게 잘 먹힐 거다라고 지금 이 샤르마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레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전망. 기술주가 무너질 거다. 모멘텀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하던 주식들, 지금까지 잘 상승하던 주식들이 결국은 이제 이 모멘텀이 무너지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결국 닷컴 버블 붕괴처럼 그냥 주가 지수가 붕괴될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컨트레리안이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컨트레리안 전략, 즉 역발상 투자 전략이 먹힌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거기 때문에 컨트레리안 전략이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주가 무너지고 다시 가치주의 시대로 트렌드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주, 지금 많이 폭등했던 기술주들이 무너지는 게 2025년에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보는 뷰와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결국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한국경제 기사에서 트럼프 관세, 미국 재정 적자, 세계 경제의 실제적 위험이다 라고 하면서 2025년 미국 경제학회, 트럼프노믹스, 미국 경제 역풍 등등등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이제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이 지금 쉽게 말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계속해서 오히려 늘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국을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예요.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빚이 한 10억 있어요. 10억 있는데 여기서 빚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이자도 계속 더해지고 있어서 월급 500만 원 가지고는 절대 이 빚을 못 갚아요. 근데 빚을 더 오히려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A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주인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 5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빚이 10억이 있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여기다가 빚을 더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 나간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그게 오늘날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1위 국가인데 돈 더 찍어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빚을 이만큼 내버렸는데 계속 더 찍어내고 있어요. 이자도 못 갚는 수준인데 지금. 그래서 영원히 돈을 찍어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5년에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샤르마 아저씨가 2024년에도 얘기했던 게 10가지라고 하면 10가지가 다 맞은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일단 샤르마 아저씨가 경고할 정도라면 상당히 뭔가 이제 우리도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얘기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한국 가계부채 문제도 이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여져요. 한국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1,000조 원이고 여기다가 우리 전세자금 대출까지 다 합하면은, 전세까지 합하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1위다, 가계부채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가 박살이 나게 되면은 가계부채나 이런 것도 다 터져요. 왜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자산을 막 10억 갖고 있고 100억 갖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산은 자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자산은 결국 회계 관점에서 보면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에요. 내 돈하고 남의 돈, 즉 내가 이제 A라는 1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내 돈 3억 들어갔고 빚을 7억을 썼어요. 그러면은 빚을 7억을 썼고 내 돈 3억 들어갔으면은 결국 10억짜리 아파트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산이고 요 3억이 내 돈, 자본이고 이 7억이 은행 빚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랑 자본, 빚이랑 실제 내 돈을 합치면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대 자산가라고 해도 실제 자기 돈이 20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다 대출로 땡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레버리지, 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끼는 국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 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문제가 이제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데 가계부채 문제는 2010년대부터 문제가 되던 건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안 터지고 지속이 될 거냐, 이런 이제 우리가 관점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가 무너지면은 상당히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샤르마 아저씨의 네 번째 내용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끝날 거다. 즉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고 미국 주가지수만 상승하는 이런 시대, 2025년이면 종점 찍고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미국 증권에 유입된 외국 자본들,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들이 뭐 프랑스, 뭐
프랑스나 영국, 뭐 독일,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중국, 벨기에, 뭐 한국 등등등 다양한 이제 국가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미국 쪽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미국 쪽 주식 시장, 증권 시장에 몰린 돈이 나머지 국가들에 몰린 돈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미국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도 투자할 만한 국가들이 충분히 많고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유독 미국 쪽에만 미친 듯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거면 지금 웬만하면 현금 보유하시고 그래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주도주만 단기 투자를 하셔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만 올라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너무 과도할 정도로 미국에 돈이 쏠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끝나게 될 거다. 증시도 결국 정말 미국만 폭등을 했고 유럽 지수나 항생, 한국 지수 보면 다 보합 아니면 하락이에요. 여기에 강달러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환차익도 먹고 주식 투자 수익률도 먹는 이렇게 더블로 수익을 먹는 해가 이제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25%예요. 미국이 전 세계 4분의 1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미국 경제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투자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투자 10년 차,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투자 10년 이상 하신 분들, 좀 경험 있으신 분들, 이런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잔뼈가 굵은 분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시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현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데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냥 미국 주식에 그냥 막 투자했는데 수익이 막 나요. 진짜 뭐 오늘 투자해서 내일 1억씩 벌어요. 이렇게 뭔가 쉽게 돈을 버셨던 분들이나 코인으로 쉽게 일확천금을 하셨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 되는데? 지금 투자시장 정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분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만들어냈던 이런 시장만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1900년대나 2000년 초반 중반 때 당시의 시장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화돼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누가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수익이 더 안 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외면받는 이런 시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언 잘해주신 샤르마 아저씨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M의 다음 스타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즉 폭등할 만한 주식이나 대박 날 만한 이런 투자 상품이 EM, 즉 이머징 마켓에 이제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폭등할 만한 주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데 저도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들을 몇 번 드려왔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100배 상승할 만한 주식 어디서 나올 거냐? 미국에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미국은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의 유행이 끝나면 다음으로 어딘가로 유행이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신흥국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샤름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신흥국 주가지수 대 전세계 주가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언제는 신흥국 주가지수가 전세계 주가지수 대비해서 많이 오르고 언제는 신흥국 주가지수가 잘 못 나가고 세계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트렌드가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투자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매크로 투자는 결국 이겁니다. 이거 순환이에요. 순환. 매크로 투자는 유행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는 미국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고 언제는 신흥국 주식에 돈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한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반복이 돼요.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옛날에는 아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아시아에서 지금 패권이 미국과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아시아로 넘어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매크로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이나 이런 원리는 계속 순환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결론적으로 신흥국 주식이 초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전 세계 주가지수에 비해서 신흥국 주가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성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성과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간 투자시장의 돈이 전부 다 미국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요 이제 팩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조금 이제 기간을 늘려서 1949년부터 현재 2025년 정도 당시까지를 쭉 이제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신흥국 주식 대 미국 주식 동향을 보게 되면 언제는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언제는 신흥국 주식이 잘 나가고 언제는 미국, 언제는 신흥국, 미국, 신흥국, 미국 이렇게 불규칙적이지만 약간 규칙적으로 투자시장의 유행이 반복이 돼요. 즉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2024년 자료인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은 1960년대 이래로 지금 이 지표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최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신흥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랑 비교해봤을 때 50년 만에
초저평가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 그다음에 원자재 주식이 경제 위기 이후에 정말 크게 폭등할 것으로 보여질 만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신흥국을 말씀드리면서 여기다 원자재를 껴드렸잖아요. 근데 이 원자재를 제가 왜 껴드렸냐면은 자, 잘 보세요. 현재 주식시장이랑 원자재를 비교해보면 원자재가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현재 미국이랑 신흥국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신흥국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흥국 원자재 주식은 어떠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때가 되면은 신흥국 원자재 종목들 제가 또 이렇게 막 쭉 올려드리면서 매수할 만한 종목, 진짜 10년을 모아갈 종목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제가 때가 되면 올려드릴 건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저렴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불교 철학도 공부하고 도덕경도 이렇게 도가사상 이런 것들 공부해보고 하면은, 철학 공부해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변화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다. 인간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요, 자연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패권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래서 고정된 물체나 현상 같은 거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오히려 늘 이런 것들은 변화한다. 이 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게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정돼 있지 않아요. 미국만 늘 평생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늘 평생 신흥국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흥국이 잘 나가면 미국 잘 나가고, 신흥국 잘 나가면 미국 잘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를 쭉 봤을 때 컴파운드라는 이제 데이터 집계 사이트의 자료를 보게 되면 88년부터 94년까지는 미국 증시가 130% 수익 날 때 이머징 마켓, 즉 이제 동남아 주식이나 이런 신흥국 주식은 600% 수익이 났어요. 상대 성과로 466% 플러스가 나왔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미국 주식에선 200% 수익 났는데 이머징 마켓은 44% 빠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46%의 상대 성과,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는 미국 주식이 워낙 고평가됐었다 보니까 지금처럼 미국 주식은 10%밖에 안 올랐는데 신흥국 주식은 390% 올랐어요.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도 미국 증시가 더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증시의 버블 뒤에는 신흥국 주식의 버블이 오더라.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대 성과 더 높게 기록해주고, 이게 계속 티키타카 핑퐁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흥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경제 위기 끝나면,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 사이클의 패턴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이제 보통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배거, 100배 올라갈 만한 주식들이 신흥국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샤르마 아저씨가 뭔 얘기를 하냐면 중국 쪽에 투자할 만한 거 고려할 만하다. 중국 쪽에 투자하는 거. 최근에 이제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중국 쪽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중국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중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중국 이제 투자 구루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일곱 번째로 좀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 AI에 설비 투자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빅테크 기업들은 다 AI에 투자를 했죠. 근데 이 AI에 설비 투자한 내용, 이 설비 투자했던 게 빅테크의 이익을 오히려 훼손하게 될 거다. 즉 빅테크들이 AI 쪽에 얼마어마하게 설비 투자했던 게 오히려 빅테크의 수익을 망가뜨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 거품이 꺼질 거다, 빅테크가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여덟 번째, 미국을 빼고 전 세계가 무역하게 될 거다. 요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제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현재 브릭스가 뜨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지고 있고 브릭스가 뜨고 있다. 브릭스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이제 신흥국 국가들을 포함하는데, 최근에 브릭스에 인도네시아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부터 이제 중동 국가들까지 지금 다 브릭스에 붙고 있어요. 즉 중국을 필두로 한 반미 경제 체제인 브릭스에 전 세계가 지금 붙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한테 왕따 당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적자 생존했었는데 미국이 자기 혼자 잘 나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 때려서 더더욱 압박할 거니까 우리들끼리 좀 살아남자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로 치면은 미국이라는 일장이 있어요. 근데 일장이 좀 폭군이에요. 근데 더 폭군 짓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이제 2장, 3장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들마저도 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빼고 무역하게 될 거다. 이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고관세를 하게 되면은 분명 무역 전쟁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브릭스 국가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비상장 시장이 좀 과열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살 빼는 약이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마 미국의 저는 이제 잘은 모르는데 아마 미국의 일라이릴리
왜 이렇게 좀 주사로 살 빼는 약 있죠. 주사로 막 주사 맞아서 살 빼는 약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뭐 어떤 분이 방시혁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주사만 맞으면은 시국이 떨어져서 살 빼는 약 이런 약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연예인분들 많이 맞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되게 또 이게 헬스케어 쪽에 폭락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10가지의 전망들을 얘기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두운 대공황을 얘기하는 전망과도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뷰랑 맞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아저씨의 예언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굉장히 이제 매크로 쪽의 전문가라는 거, 경제 분석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맹신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말이 맞냐 틀리냐 한번 지켜보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제 붕괴나 대공황,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투자 전략을 만들고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수강료를 100% 다 전액 환급해드리는, 즉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시는 돈이 없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 안 내면 공부 안 하잖아요. 무료로 뭐 알려드리면. 그래서 돈 내고 공부하셔라. 그 다음에 다시 돈 돌려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강의예요. 뭐냐면은 바르미찌바라는 강의인데 요번에 시즌 4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대공황 리버모 투자법이라고 해서 대공황 때 하루에 2조 원을 벌어들인 사람의 투자 노하우, 전환점 매매, 이 매매 기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뿐만 아니라 투자하기 전에 마인드셋, 그 다음에 차트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매매 타점과 노하우, 그 다음에 경제 분석하는 노하우까지 시즌 1, 2, 3, 4 다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정 댓글 프로필 링크 보시면은 요 강의 소개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